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홍환입니다. 자, 2월 첫날부터 그 트럼프발 관세 그 난타전이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데요. 어제 오늘 일단 뭐 장중에 그 외신 보도를 보게 되면 다행히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는 한 달 유예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중국도 아직 뭐 지금 협상 중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중국에서 이제 보복 관세 얘기하면서 오후에 이제 흘려내렸습니다만은 24시간 뭐 이내에 이제 뭐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일단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 달 유예를 가졌기 때문에 기간을 일단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그 협상용으로 좀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우세를 합니다. 2월 달은 보통 이따 제가 시황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월 효과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가장 많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월 달은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다음 주 만기까지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 상황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관세 부과를 이제 했을 경우에 뭐 수혜 업종도 있고, 뭐 수혜 테마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 업종, 피해 테마 뭐 이렇게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강의 주제도 오늘은 그 오전까지는 일단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예, 오후장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계속 밀리고 어제 그 해외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포스코 ADR이 어제 한 장중에 좀 급락이 나왔었어요. 뭐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좀 밀린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관세 부과 이 부분에 설명드릴 겁니다. 절대 털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연휴 전에 연말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소프트웨어 업종, 그다음에 원자력, 예, 그다음 우주항공 요 세 개 테마는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황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관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6년 동안 월별 주가 등락률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이 이제 보통 많이 오르죠. 연말에 이제 우리 시장은 워낙 이제 많이 뺏겼기 때문에 1월 효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1월 효과가. 예. 그래서 예년에도 일단 1월 효과 이후에는 2월 달은 조정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워낙에 지금 1월 달에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월 달은 뭐 만기 전후까지 지금 눌림목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2월 달 같은 경우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뭐 저점까지 다시 한번 이탈하고 막 그런 조정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약 보합 정도 조정.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3월과 또 4월 달이 좋죠. 3월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중국의 전인대가 끝나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이제 1분기 실적까지 거의 다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1분기가 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비수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3월 달 가게 되면 또 이제 문제 있는 기업들, 뭐 퇴출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걸러지고 해가지고 3, 4월까지는 이제 그게 미리 반영되면서 또 시장이 좋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좀 조정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8월달, 9월달. 작년 같은 경우도 뭐 9월달, 10월달에 주까지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12월 연말까지 계속 밀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아무튼 그 2월달에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 근데 조정은 이제 큰 조정이 아닐 것이다. 3월달과 4월달을 우리가 이제 바라본다라면 또 2월달에 조정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예, 또 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관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 텐데 지금 뭐 시장이 또 이슈가 이제 관세 쪽으로 이제 지금 다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가니까 종목도 마찬가지, 업종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 드렸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헌법을 지금 뭐 공화당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다음 재선을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달에 아무튼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재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년짜리 대통령이다 이제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공화당이 뭐 대통령, 상원, 하원까지 다수당이 되면서 지금 뭐 다수당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의석 차이는 하원 같은 경우는 한 3석, 4석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내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중간 선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아마 민주당이 뭐 하원이든 뭐 상원이든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못하니까 헌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2017년도 그 일기 때보다는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1년 뒤에 한 1년 반 정도 됐죠. 2018년도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우리 시장도 계속 계속 올라갔었고, 근데 미국도 1년 동안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데이터 보게 되면 우리도 통상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그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짧아도 뭐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예. 그런 기대감이 이제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제 미국 주가도 1년 넘게 계속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올라갔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4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품목도 다양하게 금액도 조절하면서 2019년도 그 10월 달에 이제 거의 여름에 아마 끝났습니다. 8월 달, 9월 달. 2018년도 4월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졌었거든요. 중국과 미국 간에. 네. 근데 올해는 지금 2월 달부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선을 만약에 못하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감이 없잖아 좀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예심 보도는 어제 뭐 캐나다, 멕시코하고 일단 1년 유예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를 뭐 지금 뭐 부과한다기보다도 역시나 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이건 일단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보조금 폐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IRA 뭐 보조금 폐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 전지 쪽이 좀 몸살을 겪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뭐 캐나다라든지 먼저 멕시코 같은 경우 캐나다 주가는 어저께 이제 좀 계속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1월 달에 계속 올랐거든요. 계속 오르면서 최고점까지 돌파했었어요. 캐나다는 물론 이제 계속 뭐 작년 연초부터 1년 내내 뭐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는 조정이 크게 안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반등 들어오겠죠. 일단 한 달 유예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수를 보게 되면 멕시코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이제 밀었어요. 4월 달, 5월 달부터 6개월 밀었는데 우리 시장만 그렇게 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지난주부터 좀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지난주부터. 네, 그랬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이제 캐나다, 멕시코 먼저 25% 얘기했다가 한 달 유예 기간 가졌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나라 주가는 지금 거의 뭐 조정이 좀 미미합니다. 그렇고 근데 유럽 얘기도 하죠. 유럽 얘기하고 오늘 이제 중국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제 10% 일단 1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닥스 지수가 지금 신고가 랠리가 뭐 연말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프랑스의 이제 뭐 깐느 지수 같은 경우도 저점을 찍고 이제 연말 연초에 지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 통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작년 최고점을 완전히 돌파해 버렸어요. 유럽도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고 지금 그 관세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제 막 부과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위협을 지금 계속 가하잖아요. 근데도 지수는 계속 우상향 기준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이 이제 1월 달에 좀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홍콩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기술적 조정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10%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관세 부과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유한화 평가 절하를 해가지고 예, 관세 부과만큼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상쇄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큰 타격은 안 입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10%다 그러면은, 왜냐면 이 당시에는 뭐 65% 처음에 매긴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처음에 이제 500억 달러 1차 관세 부과할 때 25%밖에 안 매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1000억 달러, 뭐 10% 2차. 그러니까 25%가 최대치였어요. 최대치. 이번에는 이제 40%까지 얘기했었었는데, 2017년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를 잡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근데 여기서 뭐 또 25%, 30% 아니면 대선 공약했을 때처럼 그 뭐 40% 이상 뭐 매기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0% 안팎이다 그러면 10% 안팎이다 그러면 의외로 뭐 그 중국 같은 경우도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재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그 국가이기 때문에 뭐 관련 뭐 캐나다가 됐던 멕시코 됐던 중국이 됐던 뭐 영향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이게 지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뭐 요건 이제 중간 지금 뭐 가정 중이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첫 해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계속 1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한 나라 주가는 크게 지금 조정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우리 시장이 아주 그냥 어제 오늘 막 급등락이 엄청나게 염출됐죠. 어제도 제일 많이 빠지고. 관세 부과하겠다 한 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 큰 조정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예, 이렇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2017년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그리고 특히 이제 PBR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월달 2017년도죠, 여기가 2017년도. 네. 대통령 취임하면서 1월부터 2018년도 연말 2018년 초반 1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년 동안.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도 4월부터 이제 관세 부과했기 때문에 1분기까지 고점 주고 나서 그때부터 좀 되밀었어요. 근데 이때 저점이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때는 2016년도 10월 달인가요? 그 당시에 코스피가 저점이 1980이었거든요. 예. 근데 1년 동안 오르면서 저점에서 거의 한 500포인트가 올랐어요. 미리 올랐다는 얘기, 1년 동안. 그리고 2018년도 4월 달에 관세 부과하면서 1년 반 동안 다시 올랐던 만큼 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당시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PBR을 봐야 돼, PBR. 예. PR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코스피 1980 이 저점이었을 때 PBR이 0.98이었습니다. 0.98이었고 그다음에 2,500 1년 동안 오르면서 500포인트 오르면서 2,520까지 갔을 때가 2018년도 초예요. 이때는 1.16배였어요. 그러니까 PBR이 사실 좀 높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관세 부과가 언제 이제 끝났냐면 실질적으로 여름이었죠. 2019년도 7월달, 8월달 여름에 예, 그때가 다시 또 1960까지 밀었었는데 여기서 일단 관세 부과가 일단락 됐어요. 그러나서 이제 반등 들어오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밀었던 것이죠. 근데 관세 부과가 이제 일단락 됐을 때, 관세 전쟁이 일단락 됐을 때 그 당시에 코스피 PBR이 어디에 저점이 나왔냐면 바로 0.83입니다. 0.83.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일단은 뭐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죠. 대한민국 경제 체력이. 만약에 어제 지수가 한 60포인트 누르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만약에 빼가지고 코스피가 2,400까지 다시 한번 후퇴를 한다 그랬을 때는
2019년도 여름에 간세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정도 0.83까지 미는 자리거든요. 0.83. 이거 워낙에 저평가라는 자리지, 좀 자리가. 작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월 달 여러분들 주식 보유하고 넘기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때가 0.84까지 밀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수 그 20년 평균 PBR이 한 1배, 한 1.1배 정도 됩니다. 근데 0.84, 지금 현재 지수 0.83은 여기서는 어찌가나 안 물린다는 얘기예요.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는 1년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간세 전쟁이 펼쳐지면서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2798, 2800에서 예, 연말까지 2400까지 400포인트가 미리 빠지고 거기서 한 100포인트 지금 반등 들어 다 조정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미 연말부터 그냥 두들겨 맞을 만큼 맞은 상태에서 이거는 뭐 간세고 뭐고 떠나서 PBR이 0.83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수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PBR이 1.16까지 고점이었었고 지수도 미리 이제 1년 동안 예, 올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간세 전쟁, 무역 분쟁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대밀렸던 것이고. 근데 대밀렸어도 0.83에서 바닥이 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0.84, 83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공개 방송에 했습니다만은 예, 뭐 지수 기준 했을 때는 이제 종목 업종별 좀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단기적인 변화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포스코홀딩스가 여러분들 지금 올해 그 회사 청산 가치, 그러니까 주당 BPS 자산 가치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주가 지금 20만 원, 23만 원까지 오늘 밀었나요? 예. 삼전도 지금 마찬가지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저점 깼었는데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밀었습니다. LG화학도 올해 그 자산 가치가 주당 40만 원 넘거든요. 예. 심하죠. 그렇다고 반도체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일부 테마주 빼고 예. 뭐 전력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이 두들겨 미리 이제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다는 얘기예요. 뭐 2차 전지는 두말 나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당시하고 지금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간세대에서 겁먹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PBR이 이 당시처럼 뭐 1.16배, 뭐 1배 이상 되고 뭐 지수가 연말까지 뭐 올랐었다 그러면 예, 지금 뭐 간세 전쟁 또 시작되니까 뭐 당연히 또 밀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간세고 뭐고 다른 건 떠나서요. 0.84 PBR이 0.83이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 순간적으로 0.71까지다. 이게 그 최저예요, 최저. IMF 뭐 빼고는. 그 전에 0.83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아직도 저평가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타이밍 조절하시면서 물량 조절하시면서 오히려 저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1분기가 올해 들어서는 아마 최저점일 겁니다. 1분기가.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매 판매도 그리고 말씀드렸죠. 2년 반 동안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오늘 제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소매 판매도 이제 이번 분기부터는 아마 이제 연말까지 저점 찍고 나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그 PBR하고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여요. 동일하게. 예. 그러니까 간세 이 당시에 이제 간세 전쟁 무역 분쟁 하기 전에 1년 동안 코스닥도 가파르게 오르고 그죠? 예, 오르고 이 당시에 2018년도 초반에 PBR이 코스닥이 2.68이었어요. 2.68. 그러니까 당연히 밀릴 자리가 됐죠. PBR 자체가 네? 많이 높아졌으니까 PR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스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연말에도 여러분들 예, 요 당시 2023년도 1.53까지 밀었, 1.52까지 밀었었다고. 그래서 1월 달에 반등도 다시 지금 또 원위치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도 1.49에서 여기서 반등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PBR 기준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수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말에 찍었던 저점을 다시 한번 뭐 이탈하고 막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PER은 제가 내일 모레 또 아카데미 목요일에 진행하잖아요. 예. 거기서 설명드렸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펀은 지금 코스닥이 20년 이래 지금 최대치입니다. 20년 이래. 20년 이래. PBR은 지금 거의 뭐 최저치입니다만 반대로 예. PER은 20년 이래 지금 최대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 이제 고포주. 예? 예, 1월 달에 많이 급등나고 최근까지 급등 나왔던 뭐 두산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현행 퍼가 지금 한 1000배가 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700배 이상 되고. 네, 이제 그런 이제 많이 오르고 뭐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고포주 같은 경우는 아마 2월 만기 지나고 나면 예, 좀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예, PBR이 낮고 예, 1월 달에 주가 많이 안 올랐고 저포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2월 만기 지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PBR 자체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연말에 비상계엄 그때 발생했을 때 한번 보여줬던 그림인데 2월 다음 주죠. 다음 주 2월 13일 날이 대통령 헌재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 그 헌재 그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만은 다음 주 13일이에요. 다음 주 13일이 만기죠, 만기. 예, 그래서 13일이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 지금 뭐 빠르면 뭐 이번 달 말 늦어도 뭐 3월 초 그때 이제 헌재에서 뭐 인용이든 뭐 기각이든 헌재 이제 선고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흡사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예.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만은, 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고, 그 다음에 헌재, 3월 10일 날 헌재 선고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예, 계속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통과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반등 줬다가, 지금 이맘때죠. 이맘때. 그러니까 2월부터 3월까지 완만하게 조정이 나왔어요. 1월 달에 반등 주고 2월 달, 3월 달, 3월 그러니까 헌재 선고 전까지 완만하게 조정 주고 예. 그다음에 탄핵 인용 결판이 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움직였죠. 우상향으로. 중간에 한번 누르고 5월 달에 또 연말에 쫙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런 모형을 좀 답습에 나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뭐 기각이 될지 뭐 인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분위기가 똑같아요.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였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원래 이제 3월 달이 이제 1분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거래소 같은 경우는 주총 끝나고 나면 뭐 감사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학적이 되게 되면 예, 3월 중순 정도. 그리고 3월 중순에 또 뭐가 있어요? 이벤트가 중국 전인대가 있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에. 전인대 끝나면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하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예,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바로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보면 뭐 다음 주 만기 지나서 예, 안 그러면 좀 더 본다 그러면 2월까지는 일단 뭐 박스 예상하고 예, 3월 뭐 초 뭐 그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시장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 주면 거의 다 이제 대표 종목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뭐 SK 이노베이션이 6일 날 내일 모레 이제 발표 있고 실적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11일 날이요. 그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2차 전지도 작년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되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1분기하고 이제 2분기 실적을 보고 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시황 설명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세부가 이제 수혜주 보통 수혜주 같은 경우는 여기 테마 종목군들이 약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간세에 부과했을 때 업종 및 테마에 미치는 영향. 원자재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간세 부과하게 되면은 이것도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카데미에서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제 CIB 인덱스 차트 보시면 3년 동안 계속 코로나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3년 만에 이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했거든요. 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곡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네? 뭐 원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철강석이라든지 네, 이 원자재 관련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들쑥들쑥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엔 중국이 전쟁 끝나고 나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도 내수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예, 원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과감하게 지금 25%한 번에 관세 매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유가 올라가겠죠? 근데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 관세. 오늘 보니까는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한일사료라든지 네, 사료주가 좀 움직이죠. 히토류 관련주. 네,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든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중국에서 또 히토류 가지고 또 뭐 대응할 수도 있겠죠. 보복관세 매길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개별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드렸던 사료 관련 종목군들, 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주는 당연히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철강, 가전,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아 같은 경우도 이미 밀릴 만큼 밀렸단 말이에요. 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7월 달에 거의 30만 원, 29만 9천 원 찍고 지금 뭐 반년 넘게 계속 밀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그 1월 달, 뭐 2월 달 그 연말 저점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워낙에 주가는 저평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100% 지금 25% 뭐 멕시코 관세 부과 지금 하겠다고 지금 확정한 것도 아니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005930. 예, 삼전도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 나고 나서 아직까지 박스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 뭐 폐지 얘기 나오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들 대표 종목군들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밀린 만큼 밀렸고 철강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뭐 관세 부과, 물론 이제 피해주로 지금 부과하게 되는데 예,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왜?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이 코스피 PBR 추이를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워낙에 지금 저평가니까 이거 뭐 관세를 떠나서 관세 부과하고 나서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관세 부과 무역 분쟁 전쟁이 끝났을 때 예, 그때도 0.83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하고 이제 무관한, 이건 일종의 테마 쪽이죠. 테마 쪽. 네. 뭐 조선, 업종. 예, 조선. 근데 조선도 지금은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보건데. 예, 조선이 지금 그 운수 장비 업종이 장기 저항선이거든요. 예. 지금은 좀 눌림줄 때 들어가셔야 되고, 작년에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지금 영역이에요. 아카데미에 추천했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 작년부터 끌고 오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서는 조금 부담이 있다. 기술적으로. 예, 방산도 좀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고. 제가 연말부터 얘기했던 요거는 괜찮아요. AI 소프트웨어, 원자력, 우주항공. 그죠?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제가 연휴 전전주에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 났었죠. 두산 에너빌이라든지.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연말부터 얘기했죠. 원자력, 그때 비상기업 얘기했을 때 여기서, 원자력 관련주가 먼저 한번 밀고, 거기에 지나가니까 저점이죠. V자 반등 들어와 그러죠. 예. 이날도 제가, 요날이가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급등 나왔었는 두산 에너빌이,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원자력도.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 가격에서, 그러니까 직전 고,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면, 22,00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눌림을 줄 때, 예? 네, 오늘 다시 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 줄 때, 그러니까 22,000원, 뭐, 그 언저리 전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하고, 한전 KPS. 이 친구도 마찬가지. 연말에 밀었다가 V자 반등, 눌림 주고 다시 한 반등. 이중바닥 나왔죠. 121선에서. 직전 고점이니까 여기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밑에서 보시는 거예요. 연말에 그냥 밀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12월 달에 제가 계속 원자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개별주도 마찬가지. 예, BHA 같은 경우도, 그죠? 12월 달, 1월 달,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저점이죠. 근데 지금은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이후에 눌림 줬을 때, 가격적으로 최소한 10% 아래로 더 밀어줬을 때,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개별주, 모듈한 원전, 뭐, SMR 설계업체, 뭐, 얘도 이제 연말에서 저점에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눌림 줄 때 한번 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 관련주 중에서는,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가 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요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이 기업도 이제 뭐 선발 기업이니까 직전 저점만 안 깨면 여기서 지금 뭐 쓰리바닥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박스권 횡보할 때 보셔도 되고 이쪽에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죠. 예, 코난 테크놀로지. AI 소프트 제가 1월 달에 조정 들어올 때 선지 차원에 들어가시라 했죠? 이 조정 들어올 때. 그죠? 그래서 지금 3일 만에 얘도 지금 한 40%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도 지금 여기서 1월 달에 조정 주고, 고점 돌파해버렸죠. 어제 오늘 이권이 나왔기 때문에요. 팔란티어가 시간에서 지금 뭐 20% 급등이죠. 미국의 이번에 빅테크 막 누를 때 나스닥 급락 나왔을 때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종목군들은 오히려 신고가 나왔었거든요. 다소 이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솔트룩스 밑으로 눌림 줄 때 5일선 언저리. 예? 가격대는 26,000원 뭐 전후. 뭐 코난테크 그죠? 예, 25,000원 아래에서 한 3, 4,000원 정도.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로 언제 눌렀네요. 밑에 저점 주고 나서 얘도 한 20% 올라왔는데 여기 추세 저항이죠. 네, 여기 저항이 걸린 거예요. 내일장 이후에 다시 한번 아래쪽 눌림 준다 그러면 이 구간은 또 분할 매수 구간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는 지금 그 PBR, PR 자체가 특히 이제 PBR이 상당히 한 20년이 가장 낮아요. 지금 국내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가. 근데 ROE는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그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계속 중간에 눌림 주더라도 주가 상승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고. 근데 우주항공이죠. 저희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선침해 차원에서 뭐 1월 달에 계속 말드렸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에서 화성 우주 계획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금 사실은 제가 아카데미 때 이제 그 차트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미국 대표 기업들. 재작년부터 저점 찍고 올라 한 1년 반 만에 많이 오른 종목은 한 7배, 6배, 7배 올랐고요. 적게 오른 종목은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미국 내에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취임사에서 화성 우주계획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주항공 국내 관련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좀 중장기적으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그러니까 한 종목만 공략하시면 안 되고 자 1월 달 지금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선발이에요. 근데 1월 달에 충분히 이것도 저점 줬었죠. 그죠?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죠. 직전 고점 매물 소화해야 되니까 2월 달에 다시 한번 눌림 주면 보셔도 되고 근데 더 오르는 종목군들
컨택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지금 딱 눌림목 조정이죠. 이런 맥점. 여기서 이제 거래하지 안 나오니까 한 번에 딱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최소한 한 2, 3회 정도 분할별 접근하시면 되고 세트레가이라든지 오리지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까지 뭐 옛날에 그 두바이에 수출했던 기업이잖아요. 그죠? 어제 그저께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 연휴 전에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이캡 메꾸고 눌림 주고 어제 눌림 주고 오늘 또 이제 다시 또 급등 나왔죠. 월봉 봐서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렴 패턴이죠. 그러니까 뭐 세트레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요걸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보시면서 그러니까 미리 많이 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수가 지금 박스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 관련 종목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원전이 됐던 우주 항공이 됐던 AI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표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면 같이 따라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련 기업들을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시장 종목 공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엔터라든지 게임, 여행주. 네? 예. 엔터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우상향이죠. 예. 작년에 제 아카데미 때 9월 달에 여기서 제가 해가지고, 녹론할 종목. 계속 올라가죠. 예, 바닥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예, 올해 이제 실적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합니다.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고, 엔터도 마찬가지고,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예, 그 테마 쪽은 이제 뭐 조기대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정책 관련 종목군들. 그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니까. 예.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PBR이라든지 연말까지 지수가 막 올라가죠. 다른 나라처럼 이미 약간 좀 가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간세에 부과하는 시점에서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내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여러분들 여기서 간세를 부과하던 반도체 보조금 안 준다 하더라도 005930 주가 여기서 크게 뺄 자리 있겠습니까? 그럼 삼성전자가요. 이따 제가 또 차트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120개월 선을 이탈한 경우가 IMF 이후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IMF 이후에. 예. 요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수급을 보면서. 자, 이제 시향 또 들어가면서 그 종목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설명드리고 지금 오늘 또 외인들이 어제 선물 매도하고 장 막판에 매수했다가 오늘 또 이제 매수 들어오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외인들은. 예. 작년 뭐 11월 저점까지 지금 때렸기 때문에 지금 바스켓 물량이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1월 달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연말에 증권에서 옵션을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월 만기까지, 아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만기까지 시간 죽이기 해야 되는 시간 죽이기. 지수를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그렇게 구축을 해놨었기 때문에 선물 더 이상 때릴 게 없습니다. 외국인들. 말은 행주 쥐어짜기입니다. 많이 때려봐야 막 5천 계약 만 계약.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매수 들어와야 돼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들이 3,000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건 좀 의미가 있죠. 예. 작년 8월 달 이후에 당일날 외인들이 3,000억 넘게 매수한 지금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마. 예. 아무튼 외인들 선물 매도할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현물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 규모가 계속 줄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매도 규모가. 그죠? 그러니까 3전도 뭐 때릴 만큼 때렸다 보고요. 그래서 지수 누르면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2월하고 1월 달 수급을 보시면 이 수급 왜곡 현상이 좀 있는데 이걸 잘 들으십시오. 외인들이 12월 달에 거래소에서 3조 원을 매도했어요. 3조 원. 근데 이 중에서 70% 2조 1천억 삼성전자 때렸습니다. 코스닥은 7천억 매수했었고요. 1월 달에 외국인들이 9,3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만 1조 7천억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매수했다는 얘기죠. 다른 쪽은. 그래서 12월하고 1월 달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인들이 두 달 동안 때린 게 거의 4조 원이죠. 3조 9,700억인데 이 중에 삼성전자가 거의 95%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지금까지 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피에서.
3전만. 기관 쪽에서 이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네, 12월 달에 기관에서 3조 4천억을 매수했는데 연기금이 2조 3천억을 매수했어요. 나머지는 금융투자가 배당 겨냥해서 매수한 거거든요. 한 1조 한 7, 8천억 정도. 예, 코스닥도 연기금이 1,700억 매수했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체 기간 순 매도가 4천억 정도 나왔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연기금이 1월 달에도 거래소에서 1조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2,200억을 매수했고요. 그죠? 연기금이 2달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더라. 연기금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계속 매도고요, 누계로. 예.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연기금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저께 이틀 동안 이게 수급 왜곡 현상이라고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었냐면, 말이라고 어저께 외인들이 이틀 동안 거래소에서 2조 원을 매도했거든요.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보시면요. 1월 31일 날은 외인들이 1조 1천억을 매도했는데 삼성전자 7천억, 하이닉스 4천억이에요. 근데 이날 그냥 거의 92%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빼버린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8,700억 매도했는데 어제는 하이닉스 장중에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매수 들어오면서 소폭 플러스 전환됐죠. 오늘도 매도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전체 매도 물량 중에 어제는 42.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가지고 전체 지수만 흔들면서 다른 개별주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지금 크게 때리는 게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왜 그래요?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뭐가 됐든 간에 워낙에 저평가니까. 작년 7월부터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오늘 좀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3전 때문에 수급 왜곡 현상, 그다음에 삼성전자 미니까 전체 코스피 지수가 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또 반도체 장비도 같이 밀고 소재도 같이 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와줘야 전체 종합시장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예, 종목별 또 이제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수가 일단 의외로 우상향 기조 유지해 나가면, 예, 빠지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부터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8, 9,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연속 지금 매도예요. 어제까지 기준했을 때. 네. 근데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코스피고 빨간색 삼성전자인데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제까지 외인들이 거래소에서 작년 8월부터 매도했거든요. 7월까지는 매수했어요. 1월부터 7월까지는 외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24조 5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가 23조 2천억입니다. 3천억. 전체 매도한 금액 대비 한 92%가 삼성전자만 때린 거예요. 3전만.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3조 원 매입을 해가지고 바로 소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휴 전까지 거의 한 85%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다음 주 정도 가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가 1차 3조 원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하는 물량이 있죠. 그 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하루에 최근 들어서는 60만 주씩 계속 지금 장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사주 매입 3조 원 그게 이제 매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들어가서 높다는 얘기죠. 3전이. 만기, 예, 다음 주 이제 지나서. 예, 그거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지수도 다시 한번 또 3전이 반등 들어온다면 움직이가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많이 매수했잖아요. 연기금에서. 예, 12월, 1월. 예, 외인들은 지금 1월 달에 편식을 합니다. 하이닉스만 1조 3천억을 매수했거든요. 네이버가 2인데, 근데 1위하고 2위하고 지금 금액이 엄청 차이 나죠. 네. 연기금이 삼성전자 매수했고 3,600억, 하이닉스 매수하고, 여기서 LG엔서라고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들어가 있어요. 1위부터 제가 5위까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예, 2차 전지도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연기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올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하죠. 1월달, 2월달. 네, 1월까지 지금 900억 정도 매수해요. 큰 금액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누계는 이제 1월달에 이제 외인들이 코스닥 매도를 했으니까 피팅 업체, 성광밴드, 네, 파마리서치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 그러니까 1월달은 지금 외인들이 어디 연말까지는 2차 전지를 많이 매수했어요. 외인들이. 네. 근데 이제 1월 달은 외인들이 2차 전지 에코프로 비해 매수가 아직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연기금에서 원래 2차 전지를 매수 안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근데 1월 달에 연기금에서 뭘 많이 매수했나 보니까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940억을 매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위에 지금 5위까지 안 나옵니다만 대주전자 재료,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재 쪽 좀 매수했거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는 알테오젠에 외인들이 매수했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안 들어와요. 연기금 좀 매수하고.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매수 순위 2위인 알테오젠은 지금 160억밖에 안 돼. 금액이 엄청 차이 나죠. 2위보다 1위가 한 8배 이상 많습니다. 8배.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얘기.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저점 대비 한 30% 오르고 이제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온 거죠. 근데 연기금에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매수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 이거 뭐냐면 이제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어느 시점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거래소로 이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로. 네. 코스피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또 연기금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전하기 전에도. 작년에 뭐 LNF도 막 그랬었습니다만 재작년에요. 이전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게 되면 연기금에서 또 의무적으로 또 에코프로 BM을 편입을 할 겁니다. 아마 금액적으로는 한 1조 원 가까이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 예. 또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또 자동적으로 유입이 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1조 원 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비중이 2023년도 4.5%에서 그동안 계속 매수하면서 지금 20%거로 높아져요. 비중이. 외국인들 비중이. 에코프로는 지금 외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가 지금까지 흘러내리죠. 예, 근데 외인들이 뭐 괜히 매수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BM도 거래소 이전한다 그러면 연기금도 들어오고 외국계 또 이 패시브 자금도 유입이 될 거예요. 최소한 1조 5천, 2조 원 가까이. 예. 이런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의미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예, 배터리 요 캐나다 보편관세 부과 때문에 이제 밀었었는데 요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내일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향이 지금 제한적이다. 그저께 이제 이런 기사 나왔어요. 예. 관세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관세 부과한다니까 2차 전지가 그저께 막 급락이 나왔었는데, 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예?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공장 설립 및 가동 계획인데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하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지금 건설 중이에요. 배터리 셀 공장을. 근데 이거는 올해 3분기 이후에나 가동하거든요. 아직 가동 안 합니다. 3분기 이후. 반면에 지금 미국 내 공장은 조지아주하고 오하이오주에서 공장 가동 및 가동 시장 준비 중이죠. 자, 그다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예, 캐나다에 없어요. 공장이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죠. 그죠? 예. 그다음 SK온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 이제 인디애나주에 공장 지금 가동 준비 중이에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겁니다. 근데 SK온이 지금 캐나다 퀘벡의 양극재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할 계획인데 내년 가야 준공하고 내후년 가야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어제 오늘 좀 밀었던 이유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GM하고 2022년도부터 합작사 얼티엄 캡이라고 설립을 했어요. 캐나다에. 퀘벡의 양극재 공장을 지금 건설 중인데 근데 이것도 완공 시기는 올해 3분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포스코 퓨처엠 캐나다 이제 관세 부과한다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양극재 지금 그 생산할 텐데, 관세 부과하게 되면은 포스코피침이 그래서 이제 어제 가장 많이 밀었던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가동도 안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1월 달에 연기했었잖아요. 공장 건설을. 올해 또 완공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SK온하고 포드하고 3사가 합작해가지고 캐나다의 케벡의 양극재 공장 설립 계획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준공 들어가서 내후년에 하반기에나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캐나다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그 소재라든지 배터리 셀 제품 생산하는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다 생산한다니까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캐나다에 뭐 관세를 다음 달에 부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아주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올해부터 작년 대비 50% 생산量늘려가지고 생산한다 그러죠. 미국에서 생산한 것도 관세 부과 영향 없지 않습니까? 3사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그 공장 지어가지고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미국 내에. 예. 그 실적도 지금 이미 다 발표가 끝났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에코프로 BM만 발표하면 끝납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심하다는 생각하는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업의 청산 가치만 지금 70만 원이에요. 이게 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주당 70만 원이라니까. 주가지 23만 원입니다. 예. 작년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얼마였었냐면 2조 7천억인데 줄었죠. 발표한 거는 어제 보니까 2조 1천억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이제 영업이익 보고 내년 영업이익 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예상보다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리튬 가격 때문에 LG화학도 원래 예상은 1조 2천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9,1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는 이제 2조 4천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실적도 다 반영됐다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전지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괴롭습니다만은 무조건 홀딩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내일 8시 공개 방송에서 아니면 내일 모레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